우리 외교부가 한국인 노동자로 고친 거예요. 일본에서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대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외교부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닐 거라. 위에서 아마도 용산에서 사도광산 등재가 되도록 어떻게든 해줘라. 이 모든 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로 고친 겁니다. 일본은 사도광산 등재를 위해 어두운 역사도 함께 전시하겠다 이렇게 어필을 한 거예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게 어디서 열렸죠? 지난달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거기서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전시물 설치했다고 했죠. 네, 카노 타케이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사도광선에서 일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시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등재 찬성을 호소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군함도 때 한국 강제징용 역사도 전시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일본이 약속을 안 지켰거든요. 안 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한국을 꼭 집어서 한국이 반대하면 사도광산 안 된다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미 군함도에서 한번 니네가 그런 적이 있지 않냐. 근데 이 사도광산 관련해서 일본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던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시물이라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싶었던 거였죠. 일본은. 실제 이 강제징용은 대부분 조선인이었는데 일본 극우는 아베 때부터 조선인 강제징용을 절대 인정 안 하는 기조거든요. 조선반도의 노동자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식민지배도 불법성,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과 합의하에 우리가 일본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조선이 자발적인 합의하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일본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조선과 합의하에 하나의 나라가 됐고 당시에는 조선인은 없고 그래서 일본인 뿐이다. 조선반도에서 왔을 뿐이지 일본인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소리죠. 이 논리 연장선상에서 모든 노동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아니지. 조선인 강제징용을 표기해야지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일본에서는 모든 노동자라고 했는데 우리 외교부가 한국인 노동자로 고친 거예요. 일본에서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대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외교부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위에서 아마도 용산에서 사도광산 등재가 되도록 어떻게든 해줘라 이런 지시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늘공들이 보기에 국내 여론이 나빠질 요소들이 있으면 그래서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 모든 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로 고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일본도 놀란 만큼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집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 윤석열 정부가 끝난 후에도 저는 이 집단은 반드시 차단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됐어요 아주. 윤석열 정부에서 다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분도 보수 인사인데 사실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광복절 행사에 안 나가겠다고 그랬죠. 네, 이종찬 회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사에 참석하라는 회유가 왔으나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어떻게 해야 나오시느냐는 물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건국절 시도를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포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용산에다 얘기를 했어요. 자꾸 지금 광복절 행사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 못 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가느냐? 우리는 건국절을 부인한다. 건국절을 한 바가 없다. 시도를 한 바가 없다. 건국절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이 세 가지를 발표하라 이게. 자,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일본 우익과 내통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반역자들이 일본의 우익과 내통을 해서 오히려 전전 일본에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정 얘기도 합니다. 제가 간첩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네. 뉴라이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물어보면 너 뉴라이트 아니냐?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 뉴라이트라고 시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어떤 학자도 어떤 매국놈도 내가 뉴라이트다 이라고 대담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서 그 폐해는 계속 주고 있어요. 마치 연탄 가스처럼 형체는 없는데 계속 피해를 주는 거 한 가지. 나는 이번에 있는 일어난 모든 일들이 청와대 근방에서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그러면서 연극을 꾸민 밀정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간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사람을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독립기념관장 그리고 민주당의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준식 독립기념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는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다. 1945년 8월 15일까지 존재했던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형적인 일제 식민지배 논리입니다. 독립운동가들 반국가 활동을 한 도론 분자가입니다. 독립운동사를 왜곡하려는 사람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기 위해서 세워진 독립기념관 관장이 되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독립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앉습니까?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독립기념관 관장 자리에 앉는 것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은 뭐냐? 독립기념관을 와해시키고 파괴하는 겁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은 바로 사퇴하십시오. 그게 바로 국민의 명령입니다. 자, 이분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을 낸다는 거 아니에요? 정한기 연구위원은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 중 한 사람인데요. 그는 김구 선생을 다수의 인명을 살생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적 암살자, 테러의 수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 논리대로면 식민 지배를 당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세상 모든 독립운동은 테러가 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책을 낸다는 것이고, 자, 이분이 이제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 중에 한 분이고 같이 책 썼던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KBS는 또 이승만 다큐를 8월 15일 날 방영한다는 거잖아요. 네, KBS가 오는 15일 독립영화관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화를 방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적의 시작. 근데 이 영화는 보니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독립영화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했는데 영화진흥위에서 심사평이 있어요. 독립영화 안 된다라고 실패한 결격 사유가 있거든요. 결격 사유 좀 알려주세요. 깊이의 아쉬움이 있고 표현 방식이 관습에 얽매여 있으며 설득력 있는 증거가 부족해서 독립영화뿐만 아니라 영화로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불인정했고 다큐 감독으로서 기본도 갖추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혹독하게 말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영화도 아니라는 거예요.